안녕하십니까? 삶이 지혜입니다. 창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우리네 굽은 어깨 위로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덧 인생의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 서늘하지만 맑은 바람이 부는 50대와 60대라는 산마루에 서서 지나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참으로 길고도 숨가쁜 세월이었습니다. 새벽별을 머리에 이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하던 그 수많은 아침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일구어내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온 날들. 아이들 커가는 모습 하나에 내 입에 들어가는 찬밥 덩어리보다 배가 불렀고 때로는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남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지나온 훈장처럼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질문 하나가 무겁게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어느 정도의 무언가를 이루어야 내 마음이 이토록 시린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편안해질 수 있을까?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해주지 않는 이 질문을 안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나 지인들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는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매달 용돈을 두둑하게 보낸다더라. 누구는 젊어서 사둔 땅이나 주식이 크게 올라서 노후 걱정이 없다더라 하며 저마다의 자랑 섞인 웃음꽃을 피웁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은 어쩐지 모르게 헛헛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족끼리 등을 돌리며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씁쓸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작은 텃밭 하나 가꾸며 소박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통장에 찍힌 차가운 숫자만으로 우리네 인생에 행복을 줄 세우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없다를 재단하기란 참으로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진짜 삶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상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잣대로 가만히 가늠해보면 마음속에 웅크린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게 되는 체감의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바로 우리들의 현실적이고 뼈저린 이야기, 50, 60세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재산의 구간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에 대해 깊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은 금융자산 기준으로 대략 4억에서 6억 원 정도의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 액수를 듣고 생각보다 적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돈은 결코 1년 내내 호화로운 세계 여행을 다니거나 으리으리한 최고급 외제차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액수가 우리 50, 60세대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단단한 방패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덮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몸이 아파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필요해 절박하게 손을 내밀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병원비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묵직한 확신, 바로 그 생존의 확신을 주는 마지노선이 이 4억에서 6억이라는 구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소박하지만 인간다운 일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볕 좋은 날에는 좋아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아내를 위한 예쁜 스카프 한 장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살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삶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어떤 거친 비바람이 닥쳐와도 내 힘으로, 우리 부부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단단한 감각. 바로 이 안도감이 우리를 비로소 살게 하고 웃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통장에 큰 돈을 쥐고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은행에 넣어둔 돈이 마치 한여름의 얼음덩어리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얼음이라도 떼어 쓰다 보면 언젠가는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여기서 우리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두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큰 목돈보다 든든한 매달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아무리 창고에 쌀과 마니를 산더미처럼 쌓아두어도 새로 들어오는 쌀이 없다면 매일 밥을 지어 먹을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간사하고도 연약한 마음입니다. 곶감 빼먹듯 원금을 헐어 쓴다는 공포는 노년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하지만 매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소소한 월세든 어떤 형태로든 규칙적이고 멈춤 없이 들어온다면 우리 삶의 안정감과 존엄성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은 화려한 사치를 부리기엔 턱없이 모자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품위를 지켜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내고, 동네 마트에서 제철 과일을 가격표 보며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일상. 가끔 만나는 오랜 벗들에게 먼저 지갑을 열어 따뜻한 밥 한 끼, 술 한 잔을 기분 좋게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함. 명절날 찾아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고사리 손에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 쥐어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 결국 노후의 우리를 진정으로 너그럽고 인자하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굳게 잠긴 금고 속의 금괴가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멈추지 않고 흘러와줄 작은 시냇물 같은 따스한 현금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산과 현금 흐름이 모이는 종착지이자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온전한 내 집이 있는가 하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같은 5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다 한들 그 돈이 남의 집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어 2년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과 그 가치가 내 머리 위를 덮어주는 단단한 지붕과 튼튼한 벽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전셋값이 올랐으니 돈을 더 올려달라는 혹은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종일 밥맛을 잃어버렸던 그 서러운 기억들.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포장 이사를 하며 내 소중한 물건들이 상할까 노심초사했던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선 영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주거비라는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겁고 고정적으로 피를 말리는 부담을 완전히 덜어냈다는 사실은 팍팍한 생활비의 숨통을 단숨에 트이게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살아온 수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피 토하듯 그래도 빗바람 막아줄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두 다리 쭉 뻗고 눈 감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이 으리으리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라도 지붕이 조금 낮고 마당이 좁은 단독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벽지색이 누렇게 바래고 문지방이 닳아 없어졌을지라도 그곳은 온전히 나와 내 가족의 눈물과 웃음, 우리네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성전입니다. 세상 천지 그 누구도 내게 나가라고 소리칠 수 없는 나만의 안전한 요새, 그 물리적인 주거의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자산과 현금의 흐름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하며 영혼의 깊은 안정으로 이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의 방점을 찍는 어쩌면 우리를 행복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유물입니다. 은행 대출을 가득 안고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단돈 1,000원의 빚도 없이 홀가분하게 3억 원짜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목을 조여오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 행여나 세상이 흉흉해져 금리가 오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 수입이 끊기면 저 빚더미에 깔려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뉴스를 들여다봐야 하는 그 지독한 피로감. 빚이라는 것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제적 상태를 넘어서서 내 마음의 평화와 내 영혼의 자유를 담보로 잡힌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당장의 생활비가 조금 빠듯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느 은행에도 갚아야 할 빚이 단 한 푼도 없다면 그 삶은 날아갈 듯 깃털처럼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밥알이 꿀맛처럼 달고 밤에 자리에 누우면 세상 모르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걷는 노후라는 시간표 위에서는 무리해서 자산의 덩치를 거대하게 키우는 것보다 부채라는 구멍을 완벽히 메워버려 삶의 곳간에서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의 진정한 행복에 수백 배는 더 거대하고 긍정적인 파도를 일으킵니다. 금융자산 4억에서 6억 원 사이의 단단한 방패, 매달 멈추지 않고 마음을 적셔주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따뜻한 현금 흐름,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숨겨주고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온전한 나만의 집, 그리고 내 목을 조르던 단 1원의 빚도 남아있지 않은 홀가분한 영혼. 이 네 가지 조각이 모나지 않게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예쁘고 가지런히 맞춰질 때 비로소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50, 60세대의 많은 분들이 크게 안도하며 아, 이 정도면 내 인생 참 괜찮게 살았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에 얹힌 돌덩이를 치우고 숨통이 트인다라며 잔잔하고 깊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앞집 차가 바뀌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자식에게 화를 내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남의 눈에 비친 화려한 내 모습이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통장 잔고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의 불안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내 손으로 쌓아 올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나침반이 이리저리 미친 듯이 흔들려도 금세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젊은 날부터 그토록 땀 흘리며 찾아 헤매던 평안하고 아름다운 노후의 진짜 얼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당신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지어 올리신 여러분, 눈물 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뜨거운 땀방울과 남몰래 삼킨 눈물이 만들어낸 오늘의 평온함이 내일은 더 깊고 아늑한 미소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짊어지시고 조금 더 당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따뜻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지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에 깃든 평화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하게 번져나가는 그런 축복받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